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성탄절입니다. 각종 모임과 술자리로 신나게 보내던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탓에 차분한 연말연시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조 아나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집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한 해 15,000여 건이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오히려 지난해에는 17,000여 건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10% 가까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간대별로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 그리고 평일과 비교해서는 주말에 더 많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사고 없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차분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경찰이 밤 9시 이후에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23명을 검거했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호객꾼을 동원해 손님을 끌어모은 뒤 간판불을 끄고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2023년부터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가운데 충남도가 실시간 감시에 나섭니다. 올해 충남 지역 농가 170곳 85헥타르 면적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 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확정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예산군은 삽교역 신설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온 지역 주민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사회복지 용어 아닌가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순간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충남에서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유치원 무상교육이 확대 실시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가능할지 정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충남에서 본격적인 무상교육 시대가 열립니다. 현재 만 5세부터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내년에는 만 3세부터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사립유치원 아이들의 교육비까지 모두 지원하는 지자체는 충남이 전국 최초입니다.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그동안 무상교육 확대를 놓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놓고 어린이집 연합회를 중심으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대신 사립유치원 쏠림 현상도 우려되는 상황. 양승조 도지사는 내년을 무상보육 원년으로 삼겠다며 아이들의 보육료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와 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또 차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국가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걸 떠나서 우리 충청남에서 한번 선도적 모델을 마련하자는 거예요. 지역 학부모들과 유치원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유치원은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교육 결정으로 인해서 가게에 큰 부담이 덜게 돼서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따른 약간의 스트레스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게 해소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유아교육이 훨씬 더 발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내년 사립유치원비 지원에만 32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우선 도교육청과 충남도가 6대4 비율로 분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에 이어 유치원 무상교육까지 도입한 충남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성공 사례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요즘은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제도가 활발하더라고요. 네, 직접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 계획을 짜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태안에서는 군수의 공약 변경을 주민들이 심의하는 주민배심원제가 운영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진행됐을지 궁금한데요. 실제 현장 모습을 한보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민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태안군 공무원이 기업도시 조성 현황을 설명하자 준공 완료된 것이 그 진입도 시가지에서 이제 기업도시 쪽으로 가는 그 진입도가 이제 준공이 2012년도에 준공이 됐고 우려를 나타내며 질문에 나섭니다. 전국의 여러 기업도시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공한 기업도시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혹시 더 괜찮은 기업이나 아니면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올 예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이 직접 민선 7기 태안군의 공약 변경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주민 배심원 회의입니다. 이날 올라온 안건은 사업 계획 변경과 공약 폐기 등 모두 12건. 모집 공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들은 사안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태안 기업도시 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데 대해선 기업 유치와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군 보건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습니다. 심의를 마친 주민 배심원들은 군정 참여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개선 사항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축소된 예산이 다시 어디로 가는지, 어떤 쪽으로 다시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기회가 된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태안군은 민선 7기에 처음으로 주민 배심원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2차례 열린 회의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위탁했는데 올해부턴 자체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날 나온 의견은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고 내년엔 좀 더 내실을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상반기 쪽에 해서 좀 더 국민들이랑 밀접할 수 있게 이렇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많이 가질까 합니다. 한편 103기 사업을 약속한 민선 7기 태안군은 지난 9월 기준 공약 이행률 75%를 기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 확진자가 늘면서 정부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성의 한 초등학교 보건실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병원에 가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학교로 온 겁니다. 찾아가는 백신 접종 첫날, 충남에선 사전에 신청한 24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식당하고 학원 같은 데는 백신 안 맞으면 이제 아예 못 가니까 백신은 이제 꼭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백신을 맞기 전까지는 진짜 야 아프겠다. 진짜 이렇게 엄청나게 긴장을 했었는데 맞는 순간 그 긴장감이 하나도 안 아파서 싹 사라졌고요. 충남도 내 학생 확진자 수는 최근 5일 평균 3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9%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진과 예산에서 초등학교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자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도내 50개 학교는 부분 등교로 전환했습니다. 청소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아직 저조합니다. 현재까지 신청한 학교는 홍성 1곳, 청양 3곳뿐입니다. 홍남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찾아가는 예방접종을 시작하였고요. 타 지역은 보건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별 접종과 찾아가는 접종을 협의해서 빨리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일 기준 충남도 내 12세에서 17세 백신 접종률은 1차 66.4%, 2차 48.7%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하는 방역 패스를 청소년에게도 적용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자, 방역 패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가운데 하나죠. 이 백신 접종 완료는 전자증명서, 접종기관과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스티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PCR 음성 확인은 PCR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나 종이로 된 음성 확인 증명서가 있어야 하죠. 자,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방역 패스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른바 방역 꼼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인의 QR코드를 캡처해서 사용하고 심지어 중고 거래를 통해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사고 파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접종자가 남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구입하는 행위는 엄연히 또 당연히 불법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81조에 따라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방역 패스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또 더 이상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온 국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은 버리고 모두 함께 노력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1월 태안의 한 도로,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이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주차 차량의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앞만 보고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차량 속도가 조금이라도 더 빨랐더라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무단 횡단은 언제, 어디서, 어느 경우에라도 절대 금물입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아침 시간대 금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 후방 카메라 녹화 영상입니다. 적색 신호에 멈추는 순간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뒤에 차량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연이어 추돌하면서 비껴나가는데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했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안전거리 유지와 안전띠 착용 생활화는 안전운전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당진의 한 교차로, 적색 신호의 차량들이 대기 중인데요. 우회전 차로로 들어선 덤프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합니다. 암행 순찰차가 뒤쫓아 신호 위반으로 단속하는데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도로에서 교통신호 같은 기본적인 약속을 어기는 행위는 사고를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운전 규칙을 잘 준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23일 천안시 서북구 유흥주점 2곳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3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2023년부터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가운데 충남도가 이에 대한 실시간 감시에 나섭니다. 충남도와 원자력연구원은 24일 도청에서 해양 방사능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방사능은 충남도 어업 지도선인 충남해양후에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실시간 측정기를 설치해 1분 단위로 측정합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을 감시하는 건 충남이 처음입니다. 올해 충남 지역 과수농가의 과수 화상병 피해가 컸던 만큼 철저한 예방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올해 충남 농가 170곳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해 피해 면적이 85헥타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병원균이 전파되고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 작업 복가 도구를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예산군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확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3일 예산군청에서 열린 기념식은 군민 수건 사업인 삽교역 신설을 축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행사는 기관 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세종청사 삽교역 신설 촉구 집회 영상 상영, 감사패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예산군과 주민들은 그동안 삽교역 신설을 강력히 요청하며 255일 동안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